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방학 기간 중에 반가운 손님이 행복학교를 찾아왔네요.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행복학교 한 코너를 맡아 하지요. 동아리 기장, 부기장과 함께 1학년 친구들이 왔는데 대견하게도 PD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었어요. 오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첫 곡 보내드립니다. 보아의 넘버원.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보아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이 방송국에 와서 직접 녹음한 코너를 준비했고요. 학교와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 교육도서관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준비했습니다. 유미라 선생님의 세상의 모든 직업 먼저 듣고 오실까요? 오늘 소개하는 직업은 드론 전문가네요.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저녁에 서울시 한강변에서 대형 쇼가 벌어졌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BMIC라는 업체가 진행한 찬란한 비상 드론 라이트쇼로 최대 2,000대 규모의 엄청난 비행쇼였습니다. 저는 당일 뉴스를 보고 다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저 드론을 움직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론을 움직인 드론 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지만요. 그날 드론쇼의 규모와 운영 과정을 고려하면 수십 명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드론 하나하나를 관리하며 비행 일정에 따라 이착륙과 군집 비행을 통제하는 핵심 인력인 조종사 및 오퍼레이터. 그 다음으로요, 모든 방면에서 드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하는 안전 관제 담당. 거기다가 2,000대 드론의 동시 비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주제인 찬란한 비상에 따른 연출을 코딩하는 군집 비행 프로그래머. 드론과 서버 간 통신, 드론들 간의 동기화 관리하는 IT 네트워크 운영자, 드론 장비, 배터리, 안전장비 등을 수송하고 현장에서 세팅하는 물류나 현장 설치 인력 등 드론 조종 기술 운영팀 최소 20-30명, 현장 지원팀 20-30명, 공연 연출 및 행사 지원팀 10명에서 2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안전교통 관람 관리팀 20-30명, 총 규모 약 7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한데 모여 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움직여서 감동적인 무대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요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한 번쯤은 다들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취미용 장난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드론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미래 기술이라고 합니다. 드론 전문가는 단순히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공 촬영, 시설물 점검, 재난 구조, 농약 살포, 물류 배송, 측량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드론 라이트쇼 같은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 전문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드론쇼를 진행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봐도
꼭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 건 아니라 2, 3년제 대졸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자격보다는 항공, 기계, 전자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도움이 되지만 드론 학원이나 자격증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은 거의 필수이고요. 이걸 따야 드론을 공식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실습과 이론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장마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을 이해하면서 적용시키고 게다가 규정에 따른 허가 절차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 능력은 기본이지만 책임감과 섬세함이 따라야겠죠. 취업처도 다양해서요. 드론을 만드는 회사, 항공 촬영 회사, 건설 토목 회사, 농업 기술 회사, 심지어는요.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같은 공기업에서도 드론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에서 드론 영상을 촬영을 많이 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드론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일하는 자영업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초봉은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과 비슷하지만 숙련되거나 자격증이 많을수록 수입이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드론 촬영이나 시설물 점검 같은 고난도 작업은 한 건에 수백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활동하면 수입의 폭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거고 자율비행, AI 연동, 드론쇼 같은 군집비행 같은 고급 기술들이 점점 상용화되면서 드론 전문가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질 거라 예상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드론 비행에 호기심이 많고 비행 제어 시스템, 자율비행이나 인공지능, 통신기술, 배터리 기술 등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거나 직접 뭔가 조작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드론 전문가라는 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쇼를 마치고 바닥에 내려앉은 드론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 데이빗 뮤직 들으면 참 기분 좋아지는 노래죠. FR 데이빗은 프랑스 출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뮤직은 경쾌하고 리드미컬해서 듣는 이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다음 순서는 차원 기자가 전하는 교육 소식입니다. 교육 소식.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님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네,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의외로 잘 모르시거든요. 오늘 뭐, 그렇죠. 이분에 대한 어떤 소식 좀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되면 이 3주 연속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아이, 그럼 예, 좋죠. 정말 그 프로그램 명에 아주 잘 맞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네. 네, 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최규진 지금 현재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고 3선이에요. 지금 3선째.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임기가 원래는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교육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로 임명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간단하게 이제 양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53년 생이시고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 딱 여기에요. 충남 보령인데, 그 같은 적이라서, 이제 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교사 출신이고, 또 전교조 활동, 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천 여자중학교, 교사로, 시작을 해서,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역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세종시 교육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그 저번 이진숙 그 후보자, 전 후보자죠, 이제를 임명했을 때랑 다르게 굉장히 그 교육계에서도 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진 장관시면 교육희망 대길 100여 개 교육단체 환영이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뭐, 교원단체들 이어서, 여러, 그, 시민단체들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저번에 이제 이진수 후보자 때 굉장히 우려하는 성명들이 냈던 거랑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정규직 활동 당시에는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또 해식의 그 고통도 이분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식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참 그런, 많은 분들이 뭉클해 하실 만한,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국민운동본부, 교육대개 국민운동본부에서 환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육희망 네트워크에서도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을 받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환경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학생들이 경쟁보다 존중과 협력을 배우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실천교사 교육 모임에서도 실천 교육교사 모임이죠. 여기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또 성기선 교수, 강민정 의원, 이런 분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최규진 교육감 하면 이 진보교육계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있었고 저분 뭔지 한번 봐야겠다는 게 있었는데 최규진 교육감은 사실 그동안의 삶으로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들이 많은 거 아닌가, 특히 교육계와 현장에서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일 날 이제, 청문회 준비하러 첫 출근을 했는데요. 역시 노란 리본을 달고 출근을 했고요. 항상 노란 리본을 또 달고 다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의 페이스북 또 들어가 보면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도 요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프사를 해 두셨고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또 생명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도 해왔던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14일 날 그 출근길에 문답을 한 거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최규진 이색 답변,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가 정답이라고, 라는 기사인데, 댓글에 좋아요도, 제 기사에 좋아요도 몇 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항상, 눈에 띄어서, 굉장히 요즘 사실 이 정치나 행정에서는 이 SNS는 활용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감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맞게, 현장의 그런 이야기들도 잘 들으시고, 해서, 좋은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또 사회부 총리로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행정 조치들을 많이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곡은 이 최규진 후보도 어제 요 글을 올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
교육기를 맞아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DJ를 추모를 했는데요. 예, 그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18일이 이제 서거 16주기였죠. 그래서 그 선거 운동할 때 썼던 그 DJ와 춤을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그 DOC와 춤을이라는 곡이 원곡이잖아요. DJ DOC의. 그래서 그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그널 동아리입니다. 오늘 수원외고 시그널 동아리에서 수원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아와 봤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자를 맡게 된 기장 김동웅입니다. 네, 각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널 동아리 부원 최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널 부기장을 맡고 있는 조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널 부원 김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같이 1학기에 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학기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1학기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가희 씨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1학기 때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날 저희 1학년은 경복궁에 갔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가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쉬운 일에 대해서 주아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1학기여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공부를 하는데 효율이나 방법을 찾는 게 시간이 걸렸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이다 보니 좀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윤성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국제교류를 갔다 온 일인데요. 저희 2학년은 5월에 각 전공어 국가로 국외교류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어과는 전공어 국가인 러시아가 현재 전쟁 중에 있어서 부전공어 국가인 미국으로 국제 교류를 다녀왔는데요. 미국 동부를 뉴욕부터 워싱턴 DC까지 쭉 한번 돌았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억에 남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1학기를 다들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학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2학기 계획을 각자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름방학 동안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에 가서 제 전공어인 중국어도 많이 사용해보고 또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2학기 때는 한국사와 전공어인 중국어를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다른 분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1학기 때 아쉬웠던 점을 2학기 때 보완할 계획으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던 거를 생각해서 자투리 시간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윤성 씨는요? 네, 저는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 모두를 다 열심히 할 계획인데요. 고3으로 올라가는 게 곧이어서 생기부도 그리고 성적도 둘 다 풍부하고 또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2학기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세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화이팅을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교육 소식에 이어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이 방송국 견학 온 김에 녹음한 내용 함께 들었죠. 동웅이, 윤성이, 주아, 가희 네 친구 수고했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멋지게 잘했네요. 함께 듣고 오신 곡 카더 가든이 불렀죠. 나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시그널 친구들이 추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OST는 영화 옥자의 메인 테마곡인 옥자였습니다. 옥자라는 영화는 아름답지만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영화죠. 강원도 산골에서 미자와 옥자가 함께하는 장면은 참 예쁘기도 합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곡, 옥자는 정재일 음악감독이 작곡했는데 옥자의 웅장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담아낸 곡입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미자와 옥자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거대 자본을 상징하는 미란도 그룹의 CEO 루시 미란도. 틸다 스윈튼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정말 강렬했죠. 영화 옥자에는 존 덴버의 애니송이 OST로 사용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서울 지하상가에서 벌어지는 추격전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옥자를 구하려는 미자와 동물 해방전선 멤버들, 그리고 옥자를 다시 잡으려는 미란도 그룹의 용력들이 뒤엉켜 격렬한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바로 애니송입니다. 보통 이런 추격전에는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사용되기 마련이지만 봉준호 감독은 오히려 잔잔하고 서정적인 이 곡을 사용했습니다. 이질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폭력과 혼란 속에서도 옥자를 향한 미자의 순수한 사랑과 희망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곡을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프로듀서들을 골려주려고 장난삼아 제안했는데 막상 편집을 해보니 장면과 음악이 너무나 잘 어울려 모두가 환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니송은 옥자의 여러 OST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명장면에 삽입됐습니다. 오로라의 더 시드. 영화 옥자의 공식 사운드 트랙은 아닙니다. 이 곡은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인 오로라가 영화 옥자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영화의 메시지, 특히 자연과 동물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내용이 가사에 담겨 있죠. 옥자는 단순히 동물 구출 작전을 다룬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죠. 옥자와 미자가 보여준 순수한 우정과 교감은 이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정재일 감독의 음악은 이들의 교감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의 몰입을 돕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은 제목만 들으면 귀엽고 평화로운 동물들의 이야기 같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동물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것이거든요.
농장 주민에게 착취당하던 동물들이 자유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드디어 동물들만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동물들의 세상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돼지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처음에 평등했던 약속들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동물들은 예전보다 더 불평등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처음의 규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동물들이 왜 그 변화를 막지 못했는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거 우리 주변에서도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의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숨겨진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책. 자, 이제 이 특별한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시그널 동아리 친구들이 추천한 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민니, 꿈결 같아서.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시그널 친구들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정말 즐거웠고요. 영화 옥자도 소개했네요. 영화 속에서 옥자를 구하기 위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 보셨죠? 드론은 이제 영화처럼 멋진 임무뿐만 아니라 농업, 측량,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개했던 책 동물농장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담아내는 행복학교가 늘 밝고 따뜻하길 소망하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라 브래니건, 글로리아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동연이었습니다.